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일 도쿄에서 67명, 사이타마에서 14명, 오사카에서 10명, 카나가와에서 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8,89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9,60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1명이 사망하는 등 총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7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8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6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60대까지의 남녀 6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49명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67명 중 27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장 내 감염이 6명, 가정 내 감염이 4명, 지인들과의 회식에서의 감염이 6명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에서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6,292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주 단위로도 신규 양성자 수는 증가하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도 50% 정도로 숫자로만 보면 3월 말의 수준이 되고 있다. 당시처럼 급증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 회의의 오미 좌장과도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계속해서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분석을 서두르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밀접 접촉자 등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라며 당장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는 상황은 없다는 생각을 거듭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스가 장관은 감염 확대 방지 등의 대처를 거듭해도 더욱 감염자의 증가 속도가 다시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선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올해 4월과 마찬가지로 신규 감염자 수나 감염 확산 속도,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 의료 제공 체제의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스가 장관은 마스크를 벗고 기자회견에 임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약 3개월간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던 스가 장관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1일부터 마스크를 벗고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기자들에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나 향후 질문 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 조직위원회의 엔도 토시아키 회장 대행은 아베 총리와 면담한 뒤 기자단에게 대회 개최를 전제로 최종 판단은 내년 3월 이후로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도쿄대회 조직위원회의 회장 대행을 맡은 엔도 전 올림픽 담당상은 1일 총리관저에서 자민당의 실시본부 멤버와 함께 아베 총리와 면담하고 내년으로 연기된 대회의 성공을 위한 결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의문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넘어 역사에 남는 대회를 만드는 것이 개최국의 책무다라며 안전하고 안심인 대회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체제나 의료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일이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긴 증거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감염 확대 억제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면담 후 엔도 씨는 기자들에게 대회 개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6월쯤에 대표 선수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개최하는 전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나가와현의 카와사키시에서 시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일본 이외의 나라나 지역 출신 그리고 그 자손에게 차별적 언동을 실시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1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내 처음이며 조례에는 표현의 자유와의 양립을 위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역의 퇴거를 선동 및 고지하는 행위, 두 번째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하는 것을 선동 및 고지하는 행위, 세 번째는 사람 이외의 것의 비유 등 현저하게 모욕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여 이를 반복하면 개인의 이름, 단체의 명칭, 주소 등의 공표와 형사고발 및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시내에 거주하며 헤이트 스피치의 피해를 호소해온 제1교포 3세의 최강희자 씨는 지금까지는 도움을 달라고 목소리를 내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조례에서 차별을 범죄로서 취급하여 카와사키 씨가 시민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조례의 억제 효과에 크게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자민당의 이시하라 전 간사장들은 현재 거액의 재정 지출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수를 늘리는 시책을 검토할 것 등을 아베 총리에 요망하였습니다. 자민당의 이시하라 전 간사장, 시오자키 전 후생노동상, 네모토 전 후생노동상 3명은 이날 총리 관저를 찾아 아베 총리와 면담하였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을 놓고 많은 재정 지출로 미래 세대에게 청구를 돌려 짐을 지우는 것은 안 된다는 등으로 향후 당의 의견을 토대로 세수를 늘리는 시책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기자들에게 아베 내각의 대응은 주요했지만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이다. 미중의 위기에 당이 하나가 되어 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4명은 젊은 의원 시절 나이스로 불리는 정책 집단을 결성하고 활동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가라앉고 있는 국가의 출입국 완화에 대해 일본 정부는 7월 중 한국, 중국, 대만과 협상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브루나이, 미얀마 등의 추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즈니스 관계자의 통행 재개를 위한 방역의 조건 등을 협의를 하며 교섭은 대만을 선행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용에 있어서 출국 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입국 시도 PCR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내 PCR 검사의 능력의 확충이 과제가 되어 있지만 무증상의 경우 타액을 통한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망이 있어서 다수의 입국자가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과의 협의 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입국 완화는 6월부터 협상 중인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의 4개국에 이은 2탄이 됩니다. 제1탄의 4개국과 교섭 진행 시 일본 정부는 하루에 입국자 상한을 250명 정도로 하고 있었으나 제2탄에서 어디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관계자를 우선하며 다음은 유학생들,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방침으로 한국과 중국의 일본 방문객이 돌아오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1일 기준 부채 1000만엔 이상의 코로나 관련 파산은 전국에서 부도 229건, 준비 중이 75건으로 30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파산은 2월 25일에 제1호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4월 27일에 100번째, 6월 3일에 200건째가 나왔습니다. 6월은 지금까지의 페이스가 더 가속화되어 월간 103건이 발생하였으며 7월 1일에만 새로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모두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73건으로 가장 앞섰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49건으로 최다였습니다. 이는 긴급사태 및 휴업 요청 등에 따른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집계 대상 밖에는 부채 1000만엔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 상점의 도산이 5건 확인되고 제도 대출 및 지원책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휴업 상태에 빠진 경우도 증가하여 향후의 휴업기업의 동향에 따라 코로나 관련 파산은 더욱더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에 이어 코로나 쇼크는 개인에게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긴급사태가 선포된 4월 생활보호의 이용 신청은 전국에서 전년 동월보다 24.8% 늘어난 21,48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생활보호의 이용을 시작한 가구도 4월은 19,362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하였다고 후생노동성이 발표하였습니다. 신청 건수와 이용 개시 가구의 증가율은 후생노동성이 월별 통계를 공표한 2018년 3월 이후 최대이며 담당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생활고에 빠진 사람이 늘었다고 보인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4월에 생활보호를 이용하고 있던 전체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1% 감소해 205만 9,536명, 가구수로 보면 163만 4,58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생활보호 세대의 내역을 보면 고령자가 55.7%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 및 상병인이 24.7%, 기타가 14.8%, 모자 가정이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소비 위축이 심각한 것에 대해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야당에서 소비세 인하 등을 주장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소비가 매우 침체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베 정권도 소비세 감세와 현금의 추가 급부에 발을 디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야당이 가장 먼저 소비세 감세와 현금의 추가 급부 등 가계를 돕는 경제정책을 통일하고 나타내야 한다. 입헌민주당 등과의 회파 내에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싶다라며 야당에서 발맞춰 소비율 인하 등을 주장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1일부터 소비세 인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반년간의 제한 조치로 부가가치세를 19%에서 16%로 낮췄고 식료품 등에 적용되는 경감세율도 7%에서 5%로 인하되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한 가구당 월 최대 116유로, 하나로 15만원 정도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입니다. 카와이 부부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카츠유키 씨의 PC에서 발견된 현금 제공처 및 금액이 적힌 명단에 100명과 총액 3천만 엔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94명에게 총액 2,570만 엔을 제공한 혐의를 보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혐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수령자의 대부분은 매수의 취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카츠유키 씨는 매수의 취지를 부인하고 부인인 안리 씨는 몰랐다고 진술하여 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간호협회는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퇴사한 간호사의 복직을 요구하였고 현재까지 약 1,000명이 복귀하였으며 이 중 40%가 경증자 숙박시설에 대응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협회에 의하면 병원과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600여 명의 구인 신청이 있었으나 이는 구인 신청의 60%에 해당됩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 세대에 아베노 마스크의 배포가 완료되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문의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6만 7천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개별적으로 요청을 받고 우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여배우 중 한 명인 아야세 하루카 씨가 가수 겸 배우 노미누 씨와 2년째 교제 중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노미누 씨가 2018년 전역 뒤 일본에서 활동을 하며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과는 달리 각 소속사 측에서는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며 노미누 씨와 아야세 하루카 씨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저튜브였습니다.